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프린트 다 받으셨죠, 오늘? 저번 주에 이제, 어디 할 차례냐면, 저번 주 문제를 아마, 요 문제를 안 풀었죠. 그래서 이제 저번 주 프린트를 7번 문제를 한번 보세요. 7번 문제를 보시면은, 저번 주 프린트, 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저번 주 프린트에 아마 7번이죠? 7번을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 입지계수라는 게 있죠. 무슨 계수가 있다? 입지계수. 그래서 입지계수가 추제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입지계수 이제 가는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저번에 이제 7번을 이제 보는데 요거는 135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135페이지로 가시면 우리 교재 135로 가시면은 그 입지계수라는 게 있어요. 135 가시면 입지계수가 있어서 별표를 이제 3개 정도 쳐놓으시는데 얘가 뜰 가능성이 거의 한 100%거든요. 그래서 요 문제를 이제 푸는데 요번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이제 그 계산 특강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계산 문제가 보통은 평범하게는 한 평균 잡아서 9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근데 얘가 11문제가량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죠? 11문제. 그래서 요번에 굉장히 이제 밤을 새서 문제를 다듬었습니다. 그래서 GT를 이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죠? 그래서 하니까 1분 안에 풀 수 있는 문제를 다 집어넣어서 그래서 그 6월 6일인가요? 6월 6일. 그래서 꼭 오셔서 특강을 또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지만은 이론도 같이 가서 가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때 계산 문제 특강을 할 거니까 꼭 들으시고 거기 하나 들어가는 게 따라서 입지계수. 그래서 135페이지 읽어보시면 이제 이 방법은 대상 도시의 특정 산업에 고용되고 있는 노동력이 그 산업의 전국 평균보다 높을 때 전국 평균 수준과는 같은 성과의 노동력은 도시 내부의 소비에 충당되고 잉여분 수출 시장의 수요에 할당된다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울산은 자동차 산업이 특화돼 있죠. 근데 그게 이제 입지계수로서 이제 1보다 크면 수출 기반 산업이고 작으면 비기반이고 그 다음에 1과 같으면은 자급자족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보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문제가 계산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계산 문제를 이제 이걸 풀어드리는데 요거는 이제 뒤에 해설도 나와 있지만은 요거의 정답은 몇 번이냐면 1번이 정답이죠. 저번에 이제 풀으셨지만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다음은 우리가 이제 입지계수에 대해서 들어갑니다. 다음은 각 도시별, 산업별에서 고용자 수를 이제 얘기하는데요. 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섬유산업이죠. 전자예요, 섬유산업이에요. 섬유산업이죠. 이거 귀엽죠, 이거. 이거 쓰기로 했어요, 이제. 자, 다음, 각 도시별 산업별 고용자 수를 나타낸 것이다. 어느 산업이죠? 섬유산업. 그러니까 전자산업이 아니라 섬유산업의 입지계수만 이제 봐요. 그죠? 그래서 이것만 봐서 높은 도시로 순으로 나열하는 것이 다만 전국의 3개 도시에 2개의 산업만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는데 자, 우리 항상 그 입지계수라는 건 그냥입니까? 지역이 올라갑니까? 지역이 올라가고 전국이 내려갔죠.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말씀드리면 어떤 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 높은 도시순이에요. 도시순이죠.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뜨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해설을 보시게 되면은 A도시와 B도시와 C도시가 있는데 각각 이제 구해요. A도시의 LQ, 그 다음에 B도시의 LQ, 그 다음에 C도시 LQ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전국이 그냥요 내려가요. 지역이 올라가죠. 그죠? 지역이 올라가고 전국이 내려간다. 이렇게 되거든요. 지역이 올라가고 전국이 내려간다. 자, 그럼 전국은 틀려요? 전국은 다 같아요. 같으니까 그 지역의 크기만 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천천히 해드린다면 자, 가겠습니다. 자, A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 전체 산업이 전국은 얼마죠? 2천에서 얼마만큼 있어요? 1000이죠. 1000이고 얘는 얼마에 얼마가 돼요? 400에 250이죠. 그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전국은 그냥이다. 전국은 다 같다. 같고 그 지역이 다르죠. 그죠? 그럼 전국은 틀리다. 다 같다.
같기 때문에 2000분의 1000이라는 건 다 같아버려요. 2000분의 1000 다 같는데, 자, 그 도시에 대한 크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자, 전국은 같다면 0.5가 되거든요. 0.5. 그러면 전국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도시 크기만 보면 돼요. 도시 크기만 보면 되죠. 그죠? 그러면 자, 그러면 얘는, 얼마에 얼마예요? 400에 250. 자, 그러면 이제 0.625 정도 나오거든요. 400에 250이면 0.625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얘는 전체가 얼마죠? 500이고, 500이 얼마죠? 250이죠. 그럼 반이죠. 그죠? 그래서 500에 250, 500에 250은 반이니까 0.5가 되고, 그 다음에 C도시는 어떻게 돼요? 얼마예요? 1100에 500이 되죠. 그죠? 그럼 1100에 500은 0.4545가 되거든요. 1100에 500, 자, 1100에 500은 0.4545가 돼요. 0.4545. 자, 그럼 여기서 빨리 맞히는 방법은 그냥이다. 전국은 같다. 그러면 그냥이요. 그 도시 크기만 보면 돼요. 위에만 구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했을 때, 자, 0.625가 작아요? 제일 커요? 0.5가 중간에 있죠. 0.4545가 나중이죠. 그러니까 전국은 다 틀리다, 전국은 같다. 그 도시 크기만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럼 얘가 크고, 그 다음에 얘가 제일 작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이죠? 1번이 정답인데, 만약에 입지계수를 구하라고 할 수도 있죠. 계산기 갖고 오셨나요? 계산기? 갖고 오시면은, 이게 빨리 푸는 방법이 제가 해설을 해놨는데 가장 유력한 거는 외항끼리 곱한 다음에 내항을 나누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따라서 외항끼리 곱한다. 그러면 250하고 2000을 곱하면 되죠. 그 다음에 내항은 따라서 나눈다. 400하고 그 다음에 1000을 나누면 되겠죠. 그럼 한번 해볼게요. 250 곱하기 2000을 쳐보세요. 250 곱하기 2000 치시고 나누기 400 나누기 1000을 나눠보세요. 그럼 1.25가 나오나요? 자, 그럼 계산기를 그냥입니까? 안 끊기고 계속 갑니까? 가죠. 그래서 1.25가 되고, 이것도 나중에 해보시면은 얘는 1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0.9가 돼요. 자, 그러면 이건 1보다 작아요? 1보다 커요? 비기반이에요? 기반산업이에요? 기반산업이고, 얘는 기반이야? 비기반이야? 비기반이고, 얘는 자급자족이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거를 다 구할 필요가 있나요? 그 도시의 크기만 보면 됐나요? 크기만 보면 됐죠. 그럼 정답은 1번인 거 아시겠죠? 그럼 이렇게 한다. 합법으로 가볼게요. 만약에 모의고사에 만약에 다른 강사가 이렇게 냈으면 숫자만 바꿔놓을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또 야매가 있다. 자, 그럼 어떻게 된다? 500의 반은 250이죠. 그럼 딱 중앙에 와요. 400의 반은 얼마예요? 근데 넘죠? 그럼 얘가 더 크다는 얘기죠.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어요? 그 다음에 얘는 1100의 반은 얼마예요? 기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얘는 500보다 작죠? 그럼 550보다 작으니까 얘가 작은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전자를 본다면 전자도 500의 반은 얼마예요? 250이니까 반이 오죠. 400의 반은 200이죠. 넘어야 안 넘어. 그러니까 얘가 큰 거죠. 안 넘으니까. 이해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1100의 반은 550이니까 얘가 넘지. 그럼 얘가 크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떤 값을 알아요. 그 도시의 크기만 알면 돼요. 그럼 전국은 틀리다, 전국은 같다? 같으니까 그 도시 크기로 저렇게 나오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럼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이다? 1번이 정답이에요.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얘 무조건 계산 문제 같다. 계산 문제. 요거 하나만 그냥 잡으시면 되고, 승수라는 거는 거기 밑에 보시면 이제 넘기시면은 경제 기반 승수는 아직 보지 마세요. 보지 마시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그 문제집 나온 건 알고 계시죠? 나 문제집 보고 놀랐어요. 기본소 같아요. 문제집. 그래서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죠? 미리 좀 여러분들 풀어보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시고, 경제 기반 같은 거 만약에 요건 아마 문제집 같은데 다뤘는데 시험은 잘 안 나와요. 그죠? 15대 나고 안 나왔으니까 그냥 따라서 입지계수, 요거 위주로만 가져가세요. 요거만 시험제 나오니까. 그 다음에 저번 주 프린트를 이제 보시게 되면 요거 풀었고, 그 다음에 8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8번에, 자, 지금 7번까지 풀었죠? 8번에 보시면은 이제 뭘 공부할 거냐면 정체 파트를 이제 공부할 거예요. 자,
자, 일단 교재로 가셔서 페이지로는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페이지에 우리 정체 파트로 이제 가게 되면 74페이지로 좀 유도하겠습니다. 74. 가셨나요? 그래서 부동산 문제 파트는 거의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거의 희박하기 때문에 문제집 나오면 그때 문제집 풀 때 얘기하고 그냥 아예 찍어 드릴게요. 77페이지로 가보세요. 77페이지로 가시면 거기에 밑에 부동산 정책이라는 파트가 나와 있어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실제적으로 시험 문제 배정이 돼요. 그죠? 배정이 돼서 자,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동산 시장 실패와 정부 개입이라는 단어가 있죠. 찾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 자, 따라해보세요. 시장 실패 원인. 그럼 정부가 개입하려면 시장 실패 원인을 몰라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알아야 되죠. 그래서 다음 화면이 이제 우리가 시장 실패 원인을 이제 우리가 볼 거예요. 그래서 이걸 쭉 이제 나열했는데 여러분들 교재로 가시면 일단 페이지 79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가시게 되면은 거기에 메뉴에 정책의 목적 기능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별표를 하나만 쳐보세요. 자, 이건 예전에 한번 떴는데 자, 지금 무슨적 기능과 무슨적 기능이 있어요. 정치적과 경제적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바꿔냈기 때문에 예전에 한번 냈었는데 자, 요건 이제 제목이 우리가 이제 기출 문제를 보셨던 분들은 자, 시장 개입에 대한 따라서 이유, 따라서 근거, 뛰어드는 이유예요. 그게 무슨 기능과 무슨 기능이 있죠? 정치적과 경제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너무 잘 돌아가도 있는 사람이 먹으니까 저소득층을 위해서 개입하는 것은 경제적이에요. 이건 정치적이에요. 정치적이죠. 그럼 저 같은 이제 사회적 구성원이라면 이 공공임대주택을 정부가 좀 비싸게 줘야 돼요. 싸게 좀 줘야 돼요. 싸게. 그래서 소득분배에 영향을 줘서 우리가 저소득층을 위한 거고, 그 다음에 시장 실패를 수정해서 개입하는 거는 이건 정치적이에요, 경제적이에요. 시장이 안 돌아가니까. 내부 효과도 있다가 시장 실패거든요. 지역지구제도 이제 부의복가를 제거하니까 경제적 기능이 들어가는데, 그럼 시험제가 저소득층이 나오면 어떤 기능을 찍으셔야 돼요? 정치적. 시장 실패 수정이 나오면 경제적이라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가 경제 활동하는 곳이 시장이죠. 그럼 시장 실패 나오면 무슨 쪽이 생각나야 되고 경제적. 그 다음에 저소득의 지 들어갔죠. 정치적인 지 들어갔죠. 여러분한테 저소득 그럼 뭐라고 나와야 돼요? 정치적 이렇게. 그래서 거기 책에 보시면은 지금 정치적의 저소득이라는 게 무주택 서민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이게 저소득이잖아요. 저소득을 위해서 가는 거는 그냥이다 정치적이다. 근데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가는 건 뭐다? 경제적이라는 거죠. 찾았죠? 그래서 이제 요거 다음에 이제 뭐가 시험 문제 나오냐면 페이지 77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77페이지로 가시면 시장 실패의 원인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별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자, 우리 시험 문제는 몇 지 선다죠? 그러면 딱 5개가 자리 잡고 있죠. 여기서 이제 틀린 걸 이제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시장 실패의 원인이라는 것은 시장이 잘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효율적 배분이 안 되죠. 만들어 놓은 거 달란 거보다 너무 양만큼 만들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요거를 여기다 해놨어요. 자, 들어보세요. 자, 완전해서 그래요? 우리 시장이 불완전해서 그래요? 불완전. 완전 경쟁은 현실입니까? 이론입니까? 완전이 아니죠. 불완전해서 그렇고, 그 다음에, 자, 완전 경쟁은 그냥입니까? 일물가가 발생되니까 물건이 다 동질하죠. 그럼 재화의 동질성은 완전 경쟁의 특징이잖아요. 그럼 이따 문제 풀 때 재화의 동질성은 시장 실패 원인이다, 원인이 아니다. 아니, 불완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시고, 독과점은 이제 규모를 크게 하는 대기업이에요. 대기업. 대기업은 규모를 작게 해요, 규모를 크게 해요. 이걸 따라서 규모의 경제. 그러면 대량 생산이 가능하죠. 그럼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 생산비를 다운시킬 수 있어요. 그럼 생산비가 줄어드니까 그냥입니까? 가격을 떨어뜨립니까?
그러면 가격 경쟁에서 중소기업이 도산될 수도 있죠. 그래서 비용을 체감시키니까 얘네들이 자연 독점으로 가버려요. 자연 독점으로. 자, 그럼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독과점을 그냥인데요. 규제를 해야 돼요. 규제. 자, 따라서 외부 효과. 자, 우리가 후술할 거지만 이따가 정만 시장이 실패입니까? 부 둘 다입니까? 둘 다고. 공공재라는 거 아시죠? 자, 그래서 공공재는 넘겨보세요. 따로 있어요, 따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78페이지 가시면 맨 밑에 공공재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찾았습니까? 이건 별표를 따로 치세요. 얘는 따로 시험 문제가 한 문제 배정되기 때문에 공공재 찾으셨어요? 공공재는 우리가 이제 생태공원 같은 걸 얘기를 해요. 자, 생태공원에 이제 만약에 정부가 개방을 하게 되면 따라해보세요. 비경합성, 비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게 비를 빼서 나왔었거든요. 우리 시험 문제. 경합이다, 비경합이다. 소비자가 겹치거나 경쟁하지 않죠. 동시 소비하고. 배제예요, 비배제예요. 비배제. 자, 우리가 이제 이 정부가 하다 보니까 별도의 요금을 지불 없이도 사용 가능하죠.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무임승차예요. 수익자 부담이 안 돼서 돈을 안 낸단 말이죠. 그러면 가대 생산한다, 과소 생산한다. 과소 생산이 되겠죠. 지금 보고 계시죠? 그럼 비경합, 비배제 때문에 무임승차로서 시장 실패가 발생해서 요런 도로나 공원 같은 것이 생산하기 어려워서 과소 생산되는 거야. 그럼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 그럼 정부는 공공재를 직접 공급해 줘야 되죠. 세금 걷어서.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전 페이지로 다시 가셔서 그러면 77페이지로 가시면은 그 시장 실패 원인이 외부 효과, 공공재 부족, 독점의 문제, 불안정 경쟁, 규모의 경제까지 갔었죠. 정보가 대칭합니까? 좀 비대칭합니까? 정보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은 시험 문제 안 나왔지만 도덕 좋게는 정보가 너무 많은 걸 얘기하고 역선택은 정보가 좀 적은 걸 얘기를 해요. 그럼 정보가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있어요. 그럼 도덕 좋게는 정보가 적다, 정보를 더 많이 보유한다. 많이 보유하게 되면은 그 문제가 약속한 것 쉽게 지키지 않기 때문에 자기 이익만 챙기죠. 다른 사람이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역선택. 역선택은 따라서 정보가 부족하다. 그럼 거래 행위를 할 때 정보가 부족하면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로서 상대방과 거래를 하겠죠. 그래서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은 시험에 아직 안 나오는데, 그럼 도덕적 해이는 정보가 적어요? 정보가 많아요? 역선택은 정보가 적죠? 그래서 이것도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새벽 2시에 알아봤는데, 야매로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중에서 어떤 게 정보가 더 많아? 얘는 정보가 적지? 그럼 도덕적 해이는 몇 글자야? 얘가 정보가 많아. 그럼 도덕적 해이는 그냥 정보가 더 많이 갖고 가. 역선택 적게 갖고 가죠. 이해하셨습니까? 낼 것 같아요, 요새. 그죠? 낼 게 없으니까 이제 별거 다 낼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우리 시험 문제는 몇 지선다죠? 그럼 여기서 아닌 거 나올 수 있죠? 가장 강력한 건 완전해서 그래요? 불완전해서 그래요? 재화의 동질성은 완전 경쟁의 특성이니까 시장의 실패가 아니죠. 그 다음에 저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강사들이 갖고 있는 게 정보의 대칭이에요? 비대칭이에요? 대칭이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감정평가식으로 나왔던 게 경합이다, 비경합이다. 배제다, 비배제다. 요거 가져가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서 문제가 한 문제 배정이 돼요. 이해 가셨어요? 그럼 이건 그냥 돼? 반드시 맞히셔야 돼? 그럼 8번을 맞춰보자고. 8번. 문제 풀어보셨어요? 안 풀어보셨어요? 풀어왔어요? 그럼 8번의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이죠? 5번인가요? 자, 그러면 시장 실패 원인과 틀린 거는 공공재, 정보의 비대칭, 외부 효과, 불안전 경쟁 다 들어가죠. 이제 재화의 동질성은 그냥입니까? 완전 경쟁 시장의 특징입니까? 얘가 시장 실패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이해하셨나? 그래서 이게 문제가 한 문제 배정이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오지선다가 아닌 거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10번도 풀어오셨으면 공공재라는 게 있죠. 자, 그러면 틀린 거는 몇 번이 틀리셨어요? 2번이 틀리셨어요? 공공재는 공급을 사적 시장에 맡기면 사회 필요량만큼 충분히 생산합니까? 과소 생산합니까? 과소 생산하죠. 이해 가셨어? 자, 요거 1번에다 체크해봐. 경합이야, 비배제야? 비배제. 가만히 있으면 비에 똥을 남쳐야지. 경합이야, 비경합이야? 비가 빠지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누가 개입할 수가 없어?
정부가 세금이나 공공기금을 공급할 수밖에 없죠. 자, 공공재는 아까 생태공원 같은 게 정외보가였잖아요. 그럼 외보가를 유발할 수도 있겠죠. 잘 보존해서 산림 같은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고,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생태공원은 오래 가니까 내구재의 성격을 갖출 수 있죠. 꼭 비내구재만 아니라 정부가 꼭 개입합니까? 보조해 줄 수도 있습니까? 보조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몇 번 정답? 2번. 오늘 프린트 다 받으셨어요? 펴보세요. 그래서 오늘 프린트가 이제 또 테마로 갈 건데, 프린트에 대한 거를 이제 저번에 10번 문제 안 풀었네, 10번. 자, 외부 효과를 해야겠네. 따라서 외부 효과. 이거 풀어야 되네. 흥분해서. 자, 외부 효과. 이거 외부 효과 남았죠? 그래서 요거는 77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77페이지 한번. 책에 외부 효과 있나? 별표 3개. 이거 되게 중요해. 2개 더 쳐. 5개. 자, 그럼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중요해. 외부 효과는 무조건 떠요. 기출 문제를 보시면 외부 효과가 전부 다여서, 그 외부 효과도 그냥입니까? 시장 실패의 원인입니까?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전부. 대책을 써야겠죠, 그죠? 정의냐 분야인지 보는데, 자, 이 외부 효과를 먼저 알기 위해서는 정의를 아셔야 돼요. 외부 효과에 대한 정의. 그래서 다시 한번, 예전에 했었는데, 다시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볼게요. 이 외부라는 건, 따라서 시장의 외부. 시장에서 거래되면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죠. 시장의 외부에서 거래되는 건데, 이건 굉장히 조금 여러분한테 좀 힘드시고, 그림을 그려본다면, 자, 시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거래 당사자가 거래를 하죠. 그럼 시장에서 공급자가 물건을 팔면 돈을 주죠. 가격 기구를 통해요. 공급자, 수요자. 자, 그러면 요거를 정부가 개입해요? 개입할 필요가 없어요. 없죠. 따라서 거래 당사자 의도했죠. 그래서 거래 당사자가 의도해서 이익에 대한 대가도 줬고요. 그 다음에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해준 거죠. 그런데 자, 이거는 따라서 시장의 외부. 그럼 시장에서 거래된 게 아니라 외부 효과라는 거는 토지의 특성이 부동성과 인접성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럼 만약에 A 토지가 B 토지에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정원을 만들었어. 그럼 정원을 만든다는 건 부정적이야? 이건 긍정적이야? 정의보가가 되겠고. 맞아요? 근데 아까 공공재처럼 이건 그냥입니까? 어떻습니까? 무임승차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익에 대한 대가를 준다, 안 준다? 계속 유지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 보조를 해주거나 직접 공급을 해야 되죠. 근데 부 쪽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부의 복가로 본다면, 자, 부의 복가가 된다는 것은 만약에 여기 토지가 C 토지가 얘한테 D 토지한테 얘가 공장이 폐수를 내려보내요. 공장이 폐수를 내려보내게 되면은 이 양식업 하는 애들이 일도리가 떼죽음이 돼. 그럼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그럼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해줘요, 안 해줘? 안 해주잖아요. 그럼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 아니, 차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뒤에서 박았어. 가만히 있어야 돼, 뒤에서 누워야 돼. 보상을 해주지. 보상해줬다, 안 해줬다? 안 해줬죠.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정부가 개입하죠. 근데 이게 조금 이걸 구체적으로 이제 간다면 생산이나 소비 차원에서 발생하는데, 자, 이렇게 폐수를 내려보내서 이게 사회가 어려워졌다면, 따라서 사회가 불리하다. 자, 생산에는 비용이 나가죠.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사적 비용이에요.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을 따라서 사회적 비용. 그러면 따라서 사회가 불리하다. 그럼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갔겠죠. 이거는 이제 여기다가 추가적인 비용을 더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100원 냈다면 100원에서 10원에 대한 그 환경 오염을 치유하는데 더 들어갔단 말이야. 그럼 얘가 적게 들어갔으니까 따라서 과대 생산.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정부. 그럼 규제를 해서 적정 생산을 만들어야겠죠. 소비 차원에서는 있긴 한데 이건 이따가 설명하겠고. 그러면 얘는 얘기해 보세요. 자, 거래 당사자예요? 제3자예요? 제3자. 의도했어요? 의도하지 않았어요? 않았죠. 뭐 했다면 그냥이야 딱 잡아떼야 돼. 자, 가격 기구를 통하지 않았죠. 그럼 시장 기구를 통했다, 통하지 않았다. 자, 토지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무슨 성 때문에? 부동성, 인접성 때문에 발생을 한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보시고요. 정의보가를 외부 경제, 자, 이건 님비예요, 핀피예요?
자, 아까 우리가 공원 같은 거는 생태 공원 같은 거는 우리 집 앞마당에 해달라고 하죠. 플리즈니까 따라서 핀피 플리즈 인 마이 프론트 야드 내 앞마당에 해주세요 라는 거죠. 외부 경제. 근데 부는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외부 불경제. 그래서 아까 어떻습니까? 쓰레기 매립장이나 공장 폐수 같은 거는 님비죠. Not in my backyard, 님비. 그래서 예전에 제가 야매로 따라서 님비, 냄비. 냄비는 뭐가 필요해요? 불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바꿔낼 수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생산과 소비 차원에서 다 발생되는데, 자, 요렇게 한번 볼게요. 시험에 어렵게 안 나오기 때문에 3필지, 4필지, 5필지가 있으면 갑이라는 75세 노인이 옆집을 쓸어줘요. 그럼 이익에 대한 대가를 줘야 되는데 그냥입니까? 무임승차합니까? 자, 그럼 요거는 따라해보세요. 사회가 유리하다. 그럼 어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겠어요? 사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런가요? 그럼 생산이 가대 생산 되겠어요? 과소 생산 되겠어요? 자, 따라서 사회가 유리하다. 그러면 사회적 편익이 커지죠. 그럼 개인적인 소비가 가소 소비인데 생산 쪽으로 나옵니다. 그럼 그냥이 돼요? 규제를 완화시켜야 돼요. 완화시키죠. 그런가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이제 이따 기출 문제 나오는데 만약에 생태공원이 존재하거나 발생하게 되면 그 주위에 주택 수요가 안 늘어나겠어요? 주택 수요가 늘어나겠어요? 늘어나죠. 그래서 옛날에는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었냐면, 자, 공급과 수요가 있으면은, 균형해서, 자, 주택, 생태공원이 존재하고 발생하면 기분이 좋죠? 기분이 좋으면 좌측이에요? 우측이에요? 그럼 좌측이다? 우측이다? 우측으로 이동하죠? 근데 이제 올해는 어떻게 뜨냐? 자, 따라보세요. 우상향 이동. 기억나시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측으로 어떻게 되죠? 올라가죠. 그럼 우상향 이동이라는 것은 자 우측으로 갔다는 건 그냥이야 양이 늘어났어. 자 상은 어떻게 돼요? 가격이 위로 찍혔죠. 그럼 가격도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된다? 자 따라서 우상향 이동, 우측으로 이동했다.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올라가고 양도 증가하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이 부라는 것은 아까 따라서 사회가 불리하다.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 따라하지도 않는다. 그럼 개인적 비용이 적게 들어갔죠. 그럼 무슨 생산하죠? 과대 생산이에요. 그냥이 돼요. 규제를 강화시켜야 돼요. 따라서 사회가 불리하다. 그럼 개인적인 편익이 커지죠. 또 과대 소비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담배를 피게 되면 내가 많이 소비하게 되면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규제가 올해 나올 것 같아요. 그럼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규제를 해야 돼요. 규제를 해야 되죠. 맞아요. 그럼 시멘트 공장이나 목재 공장한테 규제를 해요. 그러면 공급과 수요가 있어서 과대 생산 돼가지고 얘한테 규제하면 얘는 공급을 해요, 공급을 줄여요. 그럼 시멘트의 공급량이 줄죠. 그러면 시멘트의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올라간다는 얘기야. 맞아요. 요즘 철근이 품절이라는 거 아시죠? 철근이 없잖아요, 지금. 부르는 게 값이야. 철근. 원자재 가격. 신문 안 보세요? 봐야 될 텐데. 공부 안 하니까 안 보나? 자, 그러면 철근이 막 부족해, 지금. 그러면 그냥이야, 공급이 적으니까 가격이 어떻게 돼? 올라가 버려요. 그죠? 그럼 원자재 값이 올라가니까 주택 가격도 어떻게 된다? 올라가고 임대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맞나? 그러면 이 시멘트 공장한테 공급을 우리가 어떻게 된다? 얘한테 규제를 하게 되면 시멘트 공급이 늘어난다, 시멘트 공급이 준다. 그러면 시멘트 공급이 준다는 건 따라서 좌상향 이동. 그러면 좌측으로 이 곡선이 올라갔죠. 그럼 좌상향 이동이라는 건 어떻게 돼요? 그냥입니까? 양이 줍니까? 그러면 양은 늘어난다, 거래량은 준다.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 버려요. 이해 가셨나? 그럼 시멘트 값이 오르고 이 생산비 값이 오르면 그냥이야 주택 가격이 올려. 그럼 임대료도 올라가서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걸 따라서 정부의 실패가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코즈란의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간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자, 일단 책을 볼게요. 책을 77페이지 밑에 하단이 있어요. 찾으셨어요? 77페이지 맨 밑에 외부 효과 의미 있어요? 외부 효과는 거래 당사자예요? 제3자예요? 의도하지 않았죠? 시장 기준을 통하지 않았다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익에 대한 대가, 손실에 대한 보상 안 해줬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넘겨보세요. 박스가 똑같이 돼 있어요.
그러면 정의해볼까는 이익에 대한 대가가 있어요? 대가가 없었어요? 외부 경제. 따라해봐요. 사회가 유리하다. 그러면 사회적인 이익 편익이 커지죠. 개인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럼 어떤 생산 되겠어요? 과소 생산 되겠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아까 이따 기출문제 보지만 공원이 발생했으면 기분이 좋죠. 그러면 좌측이야 수요곡선이 우측이야. 따라서 우상향이동. 그러면 양도 증가하고 가격도 올라가겠죠. 주택가격이 올라가겠죠. 님비야 얘는 핀피야. 정책적 대응은 규제를 해야 돼. 좀 조장해 줘야 돼.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세제를 혜택을 줘야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부해복가는 대가가 없는 손해죠.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해줬다 안 해줬다. 안 해줬죠. 따라봐요. 사회가 불리하다. 그럼 개인적인 이익이 크죠. 그러면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럼 가소생산, 과대생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염물질에 대해서 막 이렇게 내려보내니까 얘 규제해야 되죠. 그럼 공급국수에 따라서 좌상향이동. 좌는 거래량이 감소하죠.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죠. 이해하십니까? 그럼 밑에가 오타났다는 거는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럽니까? 시멘트 값이 올라갑니까? 올라가죠. 얘기 좀 해봐요. 그럼 건설회사가 생산비가 늘잖아요.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요. 주택가치 하락보다는 상승으로 좀 고쳐주세요. 하락이다, 상승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부의 규제가 더 안 좋아졌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코즈라는 애 있나요? 코즈? 코즈 찾으셨어? 그럼 얘는 정부가 개입하지 말라는 얘기야. 개입하라, 개입하지 말아라. 맞아서 요 을돌이 피해보는한테 피해보상 청구권을 줘요. 그럼 피해보상 청구권을 주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려보내게 되면 보상을 해줘야 되죠. 그럼 정부가 개입하라, 개입하지 말아라. 지금 코즈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부해복가 발생해갖고 손해를 보는 그 제3자가 양식업하는 애예요. 그렇죠? 그럼 얘가 손해보상 청구권을 갖게 되면 오염행위자가 오염물질을 배출한다, 배출할 수 없게 된다. 이미 배출한 오염물질의 책임을 피할 수가 없죠. 그러면 정부가 개입하라는 거야, 개입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된다? 시장 자체, 그냥 시장에서 부해복가를 해결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나? 그럼 문제를 풀면서 제가 부연설 한번 해볼게요. 10번 풀어오셨어요? 몇 번이 정답이에요? 5번이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이게 기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제가 얘기를 하면서 갈게요. 외부 효과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자, 한 사람의 행위가 거래 당사자야, 제3자야. 만약에 거래 당사자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가만히 있지 말고 제3자에 똥을 쳐야지. 요거. 거래 당사자다, 제3자다. 의도했다, 의도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에 대한 보상을 해줬어요? 하지 않았어요? 이루어졌다면 내부 효과가 안 되죠. 그 다음에 매연을 배출하는 석탄 공장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다면 그 주변에 매연 같은 건 안 좋잖아요. 그럼 어떤 외부 효과가 발생하겠어요? 부외부 효과가 발생하겠고, 부외부 효과가 발생이 되면 법적 비용이나 진상구상의 어려움을 이해 당사자 간의 해결이 곤란할 수도 있죠. 자, 요거 5번 별표. 아까 공원이 들어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기분이 좋지? 그러면 쾌적성이 증가하는 거야, 이렇게 수요가 늘어나. 그럼 정해복가의 발생은 수요가 우측으로 이동하잖아. 그럼 좌측이야, 우측이야? 우측이죠. 근데 올해 나온다, 이거. 그냥이야, 우상향 이동이야. 이거 나온단 말이에요. 맞아요? 손 들어봐요, 손 들어봐. 이렇게 따라해봐. 우상향 이동. 그럼 그냥이야, 양은 늘어났어. 가격은 올라갔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그냥이다, 양은 는다. 가격 올라갔죠, 그죠? 아시겠습니까? 문님 아시겠어요? 그럼 좌측이 맞다, 우측이 맞다? 근데 올해는 우측으로 나온다, 우상향 이동으로 나온다? 우상향으로 나오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규제가 얘란 말이에요, 얘. 자, 요 시멘트 공장한테 공장이 어떻게 될까? 요거 놔봐요. 요거 폐수를 내려보내니까 얘한테 규제를 하죠. 대답해봐요. 부담금을 부과시켰어요. 그럼 부과시키게 되면 시멘트 공급을 해요? 시멘트 공급을 줄여요? 그럼 시멘트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그럼 건설회사가 생산비가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얘기 좀 해봐요. 그럼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의 공급을 그냥이다 이 주택의 공급을 감소시킨다?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간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럼 주택 가치는 하락한다? 상승한다?
상승해서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부동산 가치가 상승한다고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이해 가셨나?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영향이 되냐면 아까 봐봐봐. 공장이 시멘트나 목재 공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네들이 그냥입니까? 폐수를 내려보냅니까? 그럼 이건 정해볼까요? 부해볼까요? 그럼 따라서 사회가 불리하다? 사회가 더 많이 부담했죠? 개인이 부담을 적게 했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과대 생산이 되다 보니까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런 애들한테 그냥야 부담금을 부과시켜. 부과시키지? 대답해봐요. 그럼 시멘트 공급을 한다? 시멘트 공급을 줄인다? 시멘트 가격이 어떻게 돼? 올라가 버려요. 그렇죠? 그러면 시멘트가 주택의 생산비가 되잖아요. 그러면 주택 건설업자는 이 생산비가 그냥야 올라가. 그 주택 공급을 어떻게 돼? 줄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맞나? 주택 공급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그럼 가격이 어떻게 돼? 올라가고 임대료도 올라갈 수 있단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규제에 의해서 부동산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그 자체가 따라서 정부의 실패. 그 따라서 코즈는 정부가 개입하라, 개입하지 말아라 말고 사적 시장을 해결할 수도 있다라는 걸 마무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외부 효과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해 가셨나? 오늘 프린트 다 받으셨나? 1번 찾아보세요. 다음에 테마는 뭐가 나오냐면 정부의 시장 개입의 수단이 나와요. 요게 이제 뜬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어디 있냐면은 80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보시면은 80페이지 가셨어? 거기 보시면 토지정책 수단이라는 게 있나? 요건 거의 100% 시험입니다. 100%. 그래서 따라서 토지 이용 규제, 간접적 개입, 직접적 개입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공인중개 나왔던 거랑 또 제가 연결시켜서 감정평가 나왔던 거랑 같이 연결시키는데 얘가 뜰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정부가 개입하는 근거예요? 수단이에요? 어떤 방법을 쓴 거죠? 따라서 수단, 방법. 자, 그러면 우리가 시험 문제가 기출문제 특강 때 개발부담금 부과라는 게 있죠. 그럼 개발부담금을 부과시켰다는 건 그냥입니까? 어떤 수단을 쓴 겁니까? 정부가 개입한 근거는 아니겠죠. 이해 갔나? 그럼 이건 지금 근거야? 어떤 방법을 쓴 수단이야? 수단에 대한 방법을 얘기한단 말이야. 아시겠죠? 근데 가장 유력한 게 따라서 직접, 간접 요걸 바꿔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높고 그 다음에 토지이용 규제를 같이 넣어서 이제 보는데 자 따라해보세요. 토지이용 규제 찾으셨어요? 그래서 이따가 지역지구제를 우리가 잠깐 이제 보여드리는데 제가 이제 여기 화면에 아까 띄워놨는데 작게 요거 맨 밑에 가시면 자 따라서 지역지구제 들어보셨죠? 지역지구제 그래서 따라서 지역, 지구, 구역 공법 시간에 배우시죠? 이제 이걸 이제 본다면 자 이 지역지구제라는 것이 만약에 이렇게 주택과 주택이 있는데 공장이 딱 있단 말이에요. 그럼 주택은 쾌적성이 중요하고 공장은 생산성이 중요하니까 어울려요?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럼 어울리지 않는 걸 어울리게 해야겠죠. 그래서 주거 전용주로 바꾸는 게 따라해봐요. 토지 이용 규제. 그러면 토지를 어떻게 돼요? 이용을 규제했죠. 그래서 우리가 개별적 토지 이용 행위를 사회적 유도 바람직한 방을 법률적인 행정적 수단을 쓴 거예요. 개인에 대한 토지 이용의 거래 소유 규모 구속하는 제한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땅을 뺏은 건 아니잖아요. 어떤 소유권 변동을 일으킨 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고요. 그 다음에 봐봐봐. 요거 공장이 폐수를 내려보내는 건 정해복가였어요? 부해복가였어요? 부해복가가 뭐의 실패의 원인이 됐어요. 그럼 누가 개입해야 돼요? 그럼 이거를 주거 전용주로 바꾸죠? 외부 효과도 그냥이다. 외부 효과를 제거했다. 그러면 내부 효과의 해결 수단이 안 들어간다, 들어가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게 대표적인 게 따라서 토지 이용 규제. 그래서 세 가지 중에서 토지 이용 규제가 하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보고 계셔요? 자, 그래서 요거는 자, 따라서 지역지구제, TDR. TDR은 우리나라 제도야, 외국 제도야? 어떻게 하셨지? 이건 아직 도입됐어, 안 됐어?
근데 얘를 보완하는 책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도 토지용 규제에 들어간다고 하고, 그 다음에 토지구획 규제, 건축 규제, 인허가, 토지용 계획, 도시계획, 따라서 부동산 거래 허가제. 요것도 그냥이에요. 토지용 규제 들어가죠? 그럼 책을 볼게요. 책 간다. 토지용 규제 찾으셨어요? 사적 주체의 토지용을 합리적 방향으로 돌리는 거예요. 따라서 지역지구제, 토지구획 규제, 건축 규제, 인허가제, 이런 거 나오면 요거 직접 개입이야. 요거는 토지용 규제야. 토지용 규제를 찍으셔야 돼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제가 직접과 간접이 잘 나온다 그랬죠? 직접 개입은 소극적이에요?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적극적. 그래서 이제 얘는 정부가 공적 주체로 참여해요. 참여해서 수요자와 공급자 역할을 합니다. 수요자, 공급자. 그러면 간접이다, 얘는 직접이다. 직접 개입을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냐면 정부가 한다는 것은 따라서 공영개발. 공용은 누가 한다는 거죠? 직접? 정부가 하는 거죠. 공용한다는 건 택지공용개발은 그냥입니까? 토지를 수용합니까? 공공토지비축제도가 우리나라에 있죠. 그러면 토지은행제도가 얘란 말이에요. 그럼 토지은행이 나오면 이건 공공토지비축이니까 얘도 간접이다, 직접이다. 도시를 개발하고 재개발할 수 있죠. 네, 공공이 들어가면 다고. 따라서 공공임대, 행복주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보금자리주택은 옛날에 이명박 때 있었고 지금은 이제 행복주택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최고가격제라는 거 한번 적어 놓으세요. 여기 최고가격제가 빠졌는데, 따라서 최고가격제, 따라서 선매권 제도. 지금 직접적 개입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갈게. 직접 개입에 최고가격제라고 적어 놓으셨어? 자, 최고가격제는 뭐냐면, 따라서 가격 통제. 자, 여러분들 조세는요, 조세는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한 거예요? 세금을 부과한 거예요? 그러면 정부가 시장 수요나 공급에 영향을 미친 것밖에 없죠. 그래서 가격과 거래량을 변동시킨다. 나중에 가서. 이해 갔나? 그래서 세금은 직접이다, 간접이다. 시장 기회 정상적인 작동을 통해서 가격과 거래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맞나? 근데 직접은 따라서 다이렉트. 그럼 다이렉트로 가격을 통제했다는 건 뭐예요? 직접 가격을 건드린 거죠. 그럼 최고가격제도 그냥이다, 직접적 개입에 들어간다. 이게 안 나왔다가 간접평가 시험에 떴거든요. 이해하셨습니까? 분위기 안 좋아? 이거 가져가야 돼. 최고가격제. 알겠습니까? 내가 이거 없는데 이걸 왜 갖고 왔겠어? 나오니까 나온단 말이에요. 나왔으면 좋겠죠? 나오면 게시판에 좀 올려줘. 자신 있어, 이거. 아시겠죠? 다시 선매. 선매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다시 토지 선매.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공법 시간에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국가 등이 그 매수를 원하면 그 지자체에서 국가를 선매자로 지정하잖아요. 그럼 국가를 선매자로 지정한다는 건 우선 매수할 수 있죠? 간접 개입이다, 직접 개입이다? 직접 개입이고, 가장 또 잘 뜨는 것은 선매자로 지정해서 그 토지를 강제 수용하게 해야 돼요? 협의 매수해야 돼요? 기억나시죠? 그죠? 요거 강제 수용하면 안 됩니다. 협의 매수하게 된다. 그래서 선매권도 직접 개입에 들어간다. 그래서 따라해봐요. 최고가격제, 토지 선매, 직접적 개입에 그런 얘기가 없죠? 근데 거기 있단 말이야. 따라서 가격 통제. 지금 보고 있나? 그게 최고가격제라는 거죠. 분양가 상한제라는 얘기 들어오셨죠? 그래서 아니 지금 거기 직접적 개입에 수요자, 올, 공급자, 가격 통제라는 게 있잖아. 찾으셨어요? 그게 최고가격제라고 그게. 아시겠어요?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하면서 얘가 직접 가격을 건드린 거야.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자,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왜 환지 방식이라는 얘기 들어오셨죠? 이것도 직접 개입에 들어가긴 해요. 채비지 같은 걸 매각하고 공영, 공공, 토지은행, 초과 매수라는 단어가 있나? 그냥 매수해버려요? 정부가 초과로 매수해버려요. 개발이익 환수제로서 실제 개발할 건 요건데 초과로 매수했으니까 간접 개입이겠어요? 매수했으니까 직접 개입이겠어요? 직접. 그 다음 밑에 간접이라는 단어가 있나? 간접은 적극적이야, 좀 소극적이야. 직접 뛰어드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얘는 수요자, 공급자한테 돈을 주거나 아니면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정보를 제공한다. 자, 그럼 어떻게 된다? 자, 이건 그냥이야. 금이라는 게 나와. 금은 금액이죠.
그 따라서 세금, 부담금, 보조금, 금융 이런 거 나오면 다 무슨 개입이야? 간접 개입이라는 거죠. LTV, DTI라는 얘기 들어오셨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험 문제가 이 대출, 담보대출 규제도 금융이니까 이것도 간접이라고 간접평가 지금 떴거든요. 자, 따라서 행정상 지원, 정보 체계를 구축할 수가 있죠. 지금 간접적 개입 보고 있나요? 자, 이건 그냥이야 돈을 주는 거야.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지. 그 따라서 보조금, 세금, 부담금, 공통점은 뭐가 붙었어 뒤에? 금이 붙었잖아. 이거 틀리면 안 돼. 토지정보 체계라는 건 뭐야? 정보 제공을 해서 토지시장 원활하게 작동하는 행정상 지원해 주는 거지. 이거 무슨 개입이야? 간접 개입이라는 거죠. 맞아요. 다시 할게. 직접은 그냥이야 수요자 공급자의 역할을 했어. 정부가 땅을 사서 가공하고 판매하는 건 직접이지. 정부가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했잖아. 그런가요? 근데 간접은 그냥이야 얘네들한테 보조해 주는 거야. 직접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한 게 아니지. 얘네들한테 간접적으로 경제적 동기부여를 해주거나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게끔 보조를 해주게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오늘 프린트 다 받으셨어요? 1번 문제 풀어보세요. 스타트. 자, 들어간다. 이게 좀 못해놨네요. 제가 지금 타이핑 치다가. 지금 프린트는 제대로 돼 있죠? 다음 중 우리나라의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따라서 직접 개입. 직접 개입은 어떤 게 들어가야 돼요? 공공, 토지비 쪽 직접이죠? 세금은 무슨 개입이에요? 간접. 도시재개발하고 최고가격제는 직접이죠. 보조금은 뭐죠? 개발부담금도 간접이 되죠. 공영 토지 수용이 직접이죠. 토지 선매는 매수자를 우리가 했잖아요. 건물을. 공공이 들어가면 무슨 개입? 직접. 근데 이게 이제 옛날에 이명박 정권 때 그 공인중개사 보금자리 주택 나오는데 올해는 행복주택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럼 행복주택이 무슨 주택이죠? 그 행복주택에 건설 공급을 했다는 거는 이건 무슨 주택을 만드는 거예요? 공공. 그럼 직접이 깨지죠. 금융지원 대부 비율은 뭐다? 간접. DTI라는 얘기 들어오셨죠? 총부채 상환 비율도 간접이 되는 거죠. 그럼 직접 개입은 몇 개가 된다? 4개가 되겠죠. 체크하십시오. 100% 시험이 나옵니다. 100%. 여기 토지 이용 규제는 좀 빠졌죠. 그래서 보통 이제 직접과 간접을 바꿔내기 때문에 여기 위주로 좀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됐습니다. 여기까지. 좀만 쉬었다가 갈게요. 쉬십시오.